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서민의 발인 시외버스 운행이 해마다 줄고 있지만 노선 허가권 근자인 도청은 버스업체 말만 듣고 정작 이용객들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가짜 서류에도 수십억 원을 선뜻 대출해줘 공단이 업체 뒤를 봐준 것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대규모 전시회나 국제회의 개최를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몇 년째 지지부진한 전시 컨벤션 센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낮 동안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나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가 사정이 어렵다는 버스 회사 요청에 따라 일부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발인 버스 운행을 줄이면서도 정작 이용객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최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 불만이 크게 늘었습니다. 시위를 나가려고 가서 보면 옛날에 있던 차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 뭐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불편해요. 배차 간격이 넓어지면 이제 일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실 것 같고 혹시나 이제 고향 가실 때 불편하시는 분들도 꽤 생길 것 같아요. 도내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 한 해 줄어든 시외버스 운행 회차는 모두 42차례, 매년 10회 미만인 데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운행 축소는 업체 의견을 들어 도청 관련 부서가 결정하는데 전라북도가 기사 수급이 어렵다는 버스 업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시외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을 줄이는 과정에서 정작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수송 수요하고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하라고 돼서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감축은. 미비한 관계법령도 일방적인 운행 감축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버스 운행을 축소할 때 협의를 버스 사업자와 관할 관청으로 한정했고 심사 기준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객의 대부분이 교통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결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내 시외버스 운행에는 올해도 130억 원의 혈세가 지원됩니다. 농어촌 주민들이나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운행 축소 결정에는 도민들의 의견 반영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십억 원을 대출한 과정이 의문투성이라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 가짜 서류에 26억 원을 선뜻 내줬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단이 업체 뒤를 봐준 것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장수의 한 김치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26억 원을 대출받는 데 제출한 사업계획서. 납품 계약을 했다고 명시된 일부 업체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절임 배추와 포기김치 1억 3천만 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식품업체. 무슨 회사죠? 김치 공장인데요. 납품 계약이요? 그런 건 없는데. 저희는 없어요. 지금 수산물 쪽 위주로 하고 있는데. 1억 원이 넘는 계약을 완료했다는 홈쇼핑 연결업체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답합니다. 홈쇼핑이요? 아닙니다. 라는 김치 회사하고 혹시 계약 맺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공단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2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을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업과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지는 않습니다. 임원들의 이력과 경력도 조작됐지만 중진공이 확인한 건 이들이 속이려고 맘먹고 제출한 이력서뿐.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확인도 안 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접근한 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당시 대출을 실행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전북본부 직원 C씨의 부인이 이 회사의 2대 주주였고 주주명부에 동봉된 주민등록등본에는 당연히 내부 직원 C씨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주가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 수조 원의 정부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악한 거짓말에 속았는지 직원 부인의 회사 뒤를 봐준 건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출연기관에서 상반기 132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14개 출연기관에서 정규직과 공무직으로 111명, 기간제 18명 등 132명의 채용 계획을 통합 공고했습니다. 기관별 채용 규모는 남원의료원 41명을 비롯해 군산의료원 17명, 테크노파크와 컨텐츠산업진흥원, 자동차 융합기술원 각 10명 등이며 채용 절차는 이번 주부터 기관별로 진행됩니다. 신년 기획, 이번 시간에는 지지부진한 도내 전시 컨벤션 센터 이야기입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지만 대규모 전시회나 국제회의 개최는 매우 드문 일인데요.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올해는 가능할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발효식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온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16년째 열리는 국제행사지만 해마다 임시 건물에 의존하면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주에는 대규모 전시회를 열 만한 전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람객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야외 행사로서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대규모 행사는 혁신도시나 전주가 아닌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규모 국제회를 유치할 만한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도 가운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없는 지역은 강원도와 함께 전라북도뿐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 전시 컨벤션 센터 조성 계획이 있었지만 지난 2014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개발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합경기장에는 당초 컨벤션 센터와 함께 호텔과 쇼핑몰이 들어서기로 했지만 도시재생을 주창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송화진 지사와 반목하며 4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은 최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데 도는 지난해 전시 컨벤션 센터 최적지로 전주 종합경기장을 꼽은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부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전주시도 한 발 물러나 도가 요구한 종합경기장 대체 시설과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도에서 제시한 안대로 경기장에다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제회의, 전시, 관광을 아우르는 전시 컨벤션 센터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전주시의 해묵은 갈등을 넘어 전북을 견인할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올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용역 보고서 발표가 연기됐다는 보도에 대해 부산 정치권의 발목 잡기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원장조차도 대통령 공약에 모호한 입장을 보여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며 용역 연기 사유를 밝히고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실태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주 시내에서 음주 단속에 한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길과 골목, 주차장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수원에 간 3잔? 진짜 대를 진짜 부르고 싶었거든요. 아까 대리까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도내에서만 168명. 이 중 8명은 음주사고로 사상자까지 내 가중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 6월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도 면허가 정지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져 적발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법은 강화되었지만 음주 문화와 습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은 도민 여러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에 단속된 인원은 지난달에만 2,300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5%가 운전자로 대다수 운전자들이 안전띠 착용 자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차량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경찰 단속이 쉽지 않고 대중교통 승객의 경우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법적인 보완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특성화고 현장학습 강화와 자사고 폐지로 일반계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사상 최대의 고입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형 결과 전주 203명, 군산 139명, 익산 122명 등 모두 464명이 탈락해 지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특성화고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자사고 폐지 압박으로 지원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일반고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의 농업 교류가 추진됩니다. 전농, 전북도 연맹 등 도내 민간 정치단체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을 통해 남북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통일 농업교류 전북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운동본부는 통일 콘서트 개최 등으로 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식량 생산을 돕기 위해 농업용 농기구와 화물 차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영란법 시행과 중국 수출 감소로 국내 화훼 농업이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용 난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생활용 탁상꼬마난이나 꽃꽂이 절하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이동과 승진이 많은 연말연시면 불티난 듯 팔려나가던 화려한 호접난. 하지만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내 난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하면 반 수준 정도나 들은다고 봐야죠. 옛날 예전에 비하면 또 바퀴를 거리에요, 차체. 해외 수출 역시 몇 년 전부터 주문이 끊기기는 마찬가지. 국산 난을 주로 수입하던 중국 역시 시진핑의 공무원 부패 추방 정책으로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 과소비를 줄이는 그런 정책하고 맞물려서 이러다 보니 국내 난 재배 면적은 10년여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고 생산액도 4분의 1, 수출액은 거의 10분의 1로 감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물용 난보다는 이제는 생활용 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격과 크기를 줄이는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키가 크고 가격이 높은 기존의 난보다는 탁자나 책상 위에 올려둘 만한 키 작은 품종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0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많이 소비가 됐었다면 이제 생활에서 소비할 수 있는 15,000원 정도 내외의 가격으로. 이뿐 아니라 화분용 대신 결혼식 부케나 장식용, 꽃꽂이용 등 절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산 신비디움 품종은 꽃대가 두꺼워 보통 2주면 지는 다른 난과 달리 4주까지 꽃을 유지하는 만큼 절화 시장에 적합하다고 보고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가을철 사과 따기 체험은 도시민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합니다. 무주군이 최근 반딧불 사과 분양을 시작한 데 이어 도내 최대 사과 산지인 장수군에서는 사과나무 분양에 들어갑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조생종 홍루 사과의 국내 최대 주산지인 장수군이 올해도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장수군은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에 들어갑니다. 홍로와 후지, 한입 품종 1,400그루를 선착순 분양하는데 가격은 그루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입니다. 봄에는 꽃쏟기, 가을에는 사과 따기 체험이 가능하며 최소 30kg의 사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16년째 운영해온 장수사과 사이버팜은 수확체험 1번지로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장수 사과나무를 분양받아 직접 수확함으로써 농촌 체험도 즐기고 가족 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림부가 실시한 도시민 유치 종합평가에서 완주군이 올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완주 귀농귀촌 가구는 3,164세대로
1년 전보다 1,300세대가 증가했는데 각종 정착 지원 서비스는 물론 선배 귀농인들과의 만남 같은 꼭 필요한 지원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남원시가 만 18세 이상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사회 첫 출발 학교를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 첫 출발 학교에서는 청년 권리를 이야기해보는 지역 청년으로 살아남기와 아르바이트 100배 누리기, 선배 청년 만나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남원에서 이제 좀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공부해보고 이제 어떤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 돼지해를 맞아 임실군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산후 조리비도 매달 11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출산 축하용품을 선물하거나 임산부 이송 지원도 신설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결정이 오는 13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어제 이용호 의원의 복당 신청과 관련해 당사자 소명서는 물론 지역위원회와 도당의 의견을 듣고 집중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추가 의견을 드릴 필요가 있다며 오는 일요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항로 군수 변호인은 어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물을 돌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군수는 2017년 명절을 앞두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측근인 42살 박모 씨 등 4명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남원시 주천면 행정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 무수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고창군 고창읍 시흥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 노동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익산시 여산면 신부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김제시 금산면 유산마을 주민들께서 21만 7천 원, 용계마을 주민들께서 21만 1천 원, 금안마을 주민들께서 24만 9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금산면 기룡마을 주민들께서 45만 원, 부안군 상서면 감교마을 주민들께서 27만 5천 원, 청등마을 주민들께서 26만 5천 원, 용동마을 주민들께서 18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상서면 유동마을 주민들께서 22만 5천 원, 하서면 수조마을 주민들께서 12만 5천 원, 무주군 무주읍 형제상회에서 50만 원, 남원시 금지면 석정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시는 모레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과학 마술 공연을 선보입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새롭게 해석한 찬장 뮤지컬 레릿고가 12일과 13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 한옥마을 내 공간 봄에서 목요 초청 공연으로 모던 포크 기타 듀오 이상한 계절을 초대해 진행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모레부터 이틀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패딩턴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주미술협회는 오는 13일까지 교동미술관에서 산들바람을 주제로 기획전을 갖습니다.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3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오늘 루윈호텔에서 2019년 신년 할예회를 갖습니다. 2019 전북 여성 신년 할예회가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내일 군청 앞에서 전북 혈액원과 함께 동절기 사랑의 헌혈의 날을 운영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 맞춤훈련센터가 사무직 휴업 준비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과정을 마련하고 훈련생을 접수받습니다.
1월 10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3도, 남원 영하 5도에서 4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7도에서 3도, 진안 영하 6도에서 1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4도에서 2도, 부안 영하 4도에서 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과 익산, 장수, 전주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